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5월장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약세장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6월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네, 여러분들의 예감은 어떠실까요? 지금 긴축정책의 하반기 경로를 타진하게 된 6월 FOMC가 6월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전까지가 수익을 내기에 상당히 유리한 시장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기회를 줄 때 챙기자가 요즘에 된 컨셉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빨리빨리 수익 나시면은 지금 챙기고 싶으신 마음들 좀 급하게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온전히 또 저희 투자자들의 몫이지 않을까 싶고 그 노력을 저희 진단쇼와 함께 유화장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은 저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장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두 분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활발하게 저희랑 소통하면서 참여해 주세요. 전화 거실 분들은 서울전화죠. 325-8200번으로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바로 네, 직통으로 연결되니까 전화로 시원시원스럽게 상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 남겨주시면 되세요. 네, 어떤 종목인지, 얼마에 사셨는지, 비중 얼마 담고 계신지, 뭐가 궁금한지 이런 것들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두 분께서 오늘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블루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화사하네요. 블루 실장. 제가 오늘 조금 가볍게 입어봤는데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여름 메뉴 네 점심에 많이들 요즘에 드시더라고요. 네, 맛점들 하고 오셨는지. 순돌맘님 네 어서 오세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러브수기님 1등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술석 1등 하신 러브수기님 오늘 결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결혼기념일 계획 뭐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러브수기님 좀 계획 남겨주시고요. 네, 태백 주목나무님도 네 함께하고 계시고 삼성전기 일찍 올려주셨네요. 네, 오로라님 왠지 당첨 확률 높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접수해놓고 있겠습니다. 6월장이 어떻게 또 펼쳐지게 될까 많은 궁금증들과 함께 기대감이 조금 더 큰 네, 오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분함 속에서 네, 6월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묻어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재필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전략까지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증시 보니까 또 일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큰 틀에서의 움직임 예상하고 계신지 거기에 맞게 저희가 포트 구성을 미리 조금 전략을 잡아놓고 들어간다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좀 체크 포인트로 알려주세요. 자, 일단 6월 달에는 뭐 상당히 좀 뭐랄까,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이 좀 변화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걸 위해서 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뭐 무리한 그 코로나 정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우리 시장까지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자, 지금 중국 정치 상황이 조금 물밑에서 뭔가 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 리커창 총리가 중국 공무원들 뭐 10만 명을 모아놓고요. 화상회의를 했는데 경제 관련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산당 기관지에 그게 실리게 됐는데요. 일면에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회의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부분들은 뒤로 밀렸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이 중국 쪽 관련해 갖고는 이 리커창 총리가
그동안은 감히 뭐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지를 못했었는데요. 뭐 대놓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이유들, 뭐 그러니까 뭐 공산당 같은 경우는 원로들의 그 목소리도 상당히 크니까요. 그쪽에서도 얼마 전에 주룽지 총리도 나와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을 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리커창 총리 쪽으로 힘이 좀 실리는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리커창 총리한테 힘이 좀 실린다라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앞에 사람들을 한 거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못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자, 그렇다라면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봉쇄 정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주변국들한테 이렇게 억압적으로 대했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쪽에서도 조금 뭐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 좀 큰 그런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뭐 중국 언론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주 나오는지 리커창 총리가 자주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가면서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영토에 관한해서는 뭐 협상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자르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우리가 이런 그전에 2014년 이전의 일은 모든 땅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영토 관련해서도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다보스 포럼에서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는 이 러시아 쪽에 좀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는데 7월이면 저장고가 꽉 찰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관을 잠그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한번 잠그고 나면 이 뭐 기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후에서 두 번 다시 좀 되살리기가 힘든 뭐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이거는 러시아 쪽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뭐 가장 큰 거는 미국 쪽의 긴축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것도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중국 정치 상황들이 조금 뭐 리커창 총리한테도 뭐 가능성이 조금 생겨가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유화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관세로 조금 인하를 하겠다. 뭐 요런 얘기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덜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뭐 좋은 재료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유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요런 뉴스들 하나하나에 조금 촉각을 세우면서 시장에 대비하면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시장 모습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지금 뭐 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코스피 일봉인데요. 자, 지금 뭐 현재 60일 이평선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그거를 뚫어내려고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20주 이평선을 뭐 예, 60일 이평선하고 이 주봉상의 20주 이평선 요런 것들이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추가 상승이 좀 나오기 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5월 달에 상당히 좀 시장이 어지러우면서 저 밑에 뭐 저가를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길게 아랫꼬리를 단 모습이었죠. 자,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게 된다라면 6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6월 초중순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좋은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더 중장기적인 움직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변수 뭐 요런 것들을 좀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뭐 시장 포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어봐 주셨는데 자 지금은 뭐 올라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세 상승기는 아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연준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누그러지더라도 당장 이 금리 인상을 그만두거나 완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추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은에서 계속 뭐 금리 인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채 많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꼭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무엇보다도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정부에서 지금 내일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 지금까지 그 지방선거에 쏠려 있던 그 관심도 이 뭐 정책 부분들 이런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도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뭐 이 원전 쪽을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원전 관련주 중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들 뭐 요런 것들도 편입을 하기에는 좋은 시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모멘텀 있는 것들은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나온 자료가 미국이 인력 난이 하도 심하니까 산업용 로봇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주문이 40%나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 섹터도 한 종목 좀 편입을 해 두시고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탄소 제로 관련되는 그런 섹터다라면 수소 관련되는 뭐 이런 섹터도 우리가 한 종목 좀 편입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대한 그런 공약이 있었죠.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께서도 취임 100일 이내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겠다,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6월 달 정도에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약간 누그러진다라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설 장비 업체들 뭐 요런 것들도 포트에 편입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요. 로봇도 괜찮을 것 같고 원전, 수소, 뭐 정부 정책과 조금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포트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것 같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거리들도 있고 호재거리도 섞여 있네요. 네, 그때그때 길라잡이 또 역할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저희 계속해서 6월장에도 네, 이재필 전문가님 믿고 한번 든든하게 의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루실장님께서는 어려운 장에 다들 수익 잘 내시는구나 하고 얘기하셨는데 다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대적인 막달감 커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조금 노노입니다. 아니신 것 같고 손실나신 분들도 저희 진단해드리다 보면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는 또 나는 이런 시행착오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좀 캐치하시면 요거 잘 조합하시면은 정말 실력 쑥쑥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네, 블루 실장님의 또 6월장이 되기를 제가 파이팅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게시판 채팅창 지금 다 열려 있어요. 네, 원하시는 경로로 네, 저희한테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왠지 오로라님이 오늘 당첨 확률이 높으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PD님이 바로 채택을 해주셨네요. 네, 삼성전기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답답하실 것 같은데 15만 2천 원에 들어가셨어요. 비중은 15%. 하락 추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고 가면 될지. 잡았는데 하락 추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지금 요즘에 아마 들어가신 가격인 것 같아요. 높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5만 4천 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종목이 신저가가 14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 들어가셨습니다. 전문가님. 단기적인 반등의 트리거가 좀 강하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잡아가지고 수익을 노린다면 단기, 중기로 나눠서 본다면 어느 정도나 기대 가능할까요? 일단 6월 달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뭐 그런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그 대형주 범주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말씀해 주셨듯이 5월 26일 며칠 전이죠. 이때 14만 8천 원 저점을 찍었는데요. 자, 지금 뭐 반등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니라 벌써 작년 12월 달 이때부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때보다도 많이 빠진 상태니까 이 하락 추세라는 거 그 자체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실적 부분들을 꼭 챙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 삼성전기는 실적 부분들은 잘 나왔습니다. 뭐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도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전년 동기에 뭐 3,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4,10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뭐 1분기에 시장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뭐 선전한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추가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이 62평선에서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다가 이격을 축소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죠. 통상 이런 구간에서는 22평선 정도, 이 정도 근처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2평선은 15만 8천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뭐 좀 시장 분위기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15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지금 매수하신 지가 뭐 오늘 매수하셨거나 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금방 불안감을 느끼고 막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 떠나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멘탈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니까요. 자, 주식 투자에서 멘탈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5만 8천 원 정도까지 일단 1차로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지만 다음번에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 고민은 매수하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매수하고 난 다음에 불안감이 든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삼성전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15만 8천 원 정도까지 오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매수하시고 난 다음 금방 불안감을 느끼신다라면 뭐 한동안은 시장에서 떠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시청자님의 성향까지 고려하신 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불안감을 내가 좀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저 이재필 전문가님께 네, 진단쇼 도움 요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아주 최선의 또 솔루션까지 함께 내주신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로 먼저 출발해 봤고요. 전화 이번에는 연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볼륨 조금 줄여주시면 제 목소리 더 잘 들리실 것 같으신데요.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종목 어떤 거 오늘 문의 주세요, 송자님? 크스텔을요? 휴스틸 가지고 계세요? 네.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매수가 26,100원이요. 네, 비중 얼마세요? 30%요.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아니, 사고 막 되게 하니까 막 하루에 뚝뚝뚝 막 1,000원씩 떨어져가지고 지금 22,000원 얼마 가거든요. 예. 그게 뭐 3만원가 아니었잖아요. 4,000원 계속 들어있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그러셔가지고. 생각과는 네. 다르게 움직여서 많이 좀 답답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처분을 고민하고 계세요. 이거 손절 처리해야 되나 아니면은 생각하신 그 3만 원의 목표가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손절을 해야 고민이세요? 되나 추가로 좀 매수해야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고민까지 저희가 그럼 접수해가지고 한번 두루두루 살펴봐 드릴게요. 선생님 조금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휴스텔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2,000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 상승장에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지금 전체적 차트를 보면은 낙폭주는 아닙니다.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지금 타이밍상에 좀 많은 아쉬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27,000원대가 신고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거의 고점 부근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기다릴까요? 3만 원까지? 아니면은 조금 뭔가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예,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네요. 뭐 26,100원이다라면 그 고가 찍던 날 그날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한 2, 3일 정도 전후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좀 쫓아다니는 매매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휴스트일이란 종목도 4월 초에 18,000원 정도에 있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런데 17,000원, 18,000원대 뭐 이 정도에 있었는데요. 자, 27,000원 근처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단기간에 뭐 50% 이렇게 넘게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근데 뭐 요런 것들이 좀 투기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것들은 뭐 원자재 가격들 뭐 요런 것들이 워낙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제품가 뭐 그런 쪽에도 전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단기간에 너무 쫓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이 휴스틸도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뭐 연결 기준으로는 저 한 900억 가까이 매출액이 늘었고요. 그래서 1,9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90%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영업이익 역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별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기준도 전년도에 뭐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186억 정도니까 영업이익 별도 기준도 한 3배 넘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좀 쫓아가셔서 그게 조금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시청자님 지금 이 비중이 조금 작다라면 제가 뭐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대 오면 추가 매수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을 벌써 3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면 좀 빠져버리면 정말로 뭐 헤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증권회사도 좀 오래 다니면서 여러 좀 고객분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쫓아다니는 경우는 이게 보면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올라가는 장에도 찔끔 먹고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뭐 요런 것들이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내 책임으로 해야 돼요. 어느 누가 뭐 제가 아니라 뭐 워렌 버핏이 이 종목 좋다고 사라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내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야 됩니다. 자, 주식을 해서 수익을 사서 수익이 나도 그건 내 거고 손실이 나도 내 손실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조언을 뭐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실적 부분들이 안 좋아졌으면 잘라내야 되겠죠. 하지만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좀 너무 급등한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이 부분들을 회복을 하려면 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종목을 갖고 노심초사 뭐 이렇게 하셨다가는 정신 건강에 좀 해로운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냥 실적 잘 나왔는데 뭐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들고 가시는 걸로 좀 결론을 내주시네요. 예, 그냥 네. 가져가는 거래요. 네. 들고 추가 말씀하지 계시다가 조금 더 우왕좌왕 하실 때 이때 좀 다시 팔아야 되나 이런 마음 드실 때 저희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면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홀딩 해 주세요. 예. 네, 휴스틸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시간이 많지 않네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에로티베큐um 저희 바른생활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4,200원이세요. 네, 역시 높지는 않습니다. 매수가 다행입니다. 10%신데 물량을 더 넣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답니다. 10% 더 사시면 이제 20% 되시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굳히신 것 같고 매수할 수 있는 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저점주 공략 들어가셨습니다. 이것도 신저가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현재 위치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을 보면은 지금 직전 신고가 자리가 18,100원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정도의 확신과 그리고 좀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질문이어가지고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20%로 이 종목 만드는 거 찬성하세요? 예, 이 지금 에로티베큐um 같은 경우는 이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죠.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향후에 전망들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올해 전체 예상치를 보면 전년도 비해 갖고 뭐 상당히 좀 호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 시청자님께서 지금 14,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10% 정도면 추가 매수 10%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드린다라면요. 자, 여기서 작년 10월 달에 12,500원을 찍었죠. 그리고 뭐 이때 현재 가격대 13,000원대에서 거기만 오면 좀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5월 달에도 마찬가지, 5월 초중순 정도에도 마찬가지, 뭐 현재 가격보다 조금 아래 가격을 찍었는데요. 자, 이거는 이 가격대 근처만 오면 조금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 역배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바로 이렇게 뒤집어서 휙 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뭐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 예상치들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본다라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 지금 2,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예상치는 뭐 어쨌거나 전년도에 264억 나왔고 그보다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자,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뭐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13,350원 정도 돼 있는데 현재 가격대는 뭐 바닥권 근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조금 너무 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마시고 추가로 매수하셨던 것만큼만 10%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신 대로 매수하셔서 조금 길게 중장기로 이렇게 들고 간다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또 전략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바른생활님 도 뿌듯하게 진단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소천사죠. 네, 이재필 전문가님 함께 했는데, 앞에서 포트 전략 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네, 최연희님께서, 네, 이재필 전문가님께, 네, 하트 뿅뿅, 네, 날려주셨습니다. 러브수기님께서 제가 어제 결기 얘기하신 거를 기억하셔가지고 깜놀하셨나봐요. 그런데 생일하고 결기가 너무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셔가지고 손해라고 하시는데, 근데 뜻깊을 것 같은데요. 생일 며칠 후에 그럼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사랑의 그 마음만 든든하면은, 네,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벤트가 별 차이 없겠습니다만, 러브수기님께서, 네, 사랑 많이 받으시는 하루 오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테리케이님께서는 오셨군요. 제주도 다녀왔더니 너무 졸립습니다 하셨는데 여행의 숙취를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추우셨다고 제주도가 생각보다 아직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은가 봐요. 날씨가 조금 안 도와줬던 것 같은데 푹 쉬시고 네, 제주도 가셔도 저희 진단쇼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렸어요.
네, 나비님께서는 줄 때 정리하래서 판인가가 오르고 다른 거는 내리고 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너무너무 대응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는 진단쇼를 매수하고 네, 매도 버튼 누르기 전에 한번 찬스를 활용해 주세요. 네, 그럼 이런 고민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나름의 생각 정리해서 네, 나비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부장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종목 진단 부장 전문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게시판 채팅창 계속 이용해 주시고요. 부장 전문가님과 나는 얘기하면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골라놓은 종목이 네오이뮤텍이세요. 요거는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신규 진입도 저희 블루 실장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시다 하셔가지고 조금 저희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비타민님께서는 사신 가격이 10,000원이시네요. 만 원대 진입해서 물량을 15% 들고 있습니다. 속상한 현재가가 체크가 되네요. 지금 6,000원 초반대가 집계가 됩니다. 그것도 오늘 반등이 나와가지고 한 6,300원대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6,000원이 깨졌죠. 네, 6,000원 깨지면서 신저가 보셨어요. 네, 5,900원 찍고 나서 지금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는 너무 좀 까마득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6월장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하락 일정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대목장이 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뭐 바이오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워낙에 종목의 또 각계 전투가 특징이기 때문에 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낙폭과대주로 분류가 되는 네오이뮤텍입니다. 매수가도 조금 높으신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네오이문텍을 고르신 분은 아마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신약 기대감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을 많이 안 주는 시절입니다.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알테오전이라든가 상당히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고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줬어요. 사실 이제 신약이라는 것은 개발하기 전에는 임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기본이 시간이 뭐 10년, 20년씩 걸리니까 상용화하기까지는 힘들어서 그 비용 충당이 안 되니까 기술 수출을 많이 승부하거든요. 자, 이제 이 네오이문텍이라는 회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복무할 때 이후에 프리미엄을 많이 좀 줬었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종목이 처음에 들어올 때도 프리미엄 많이 줬지만 프리미엄 주고 나서 주가는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을 산 거예요. 주식은 제일 첫 번째로 지금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코로나 2020년 예,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중이지만 지금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읽어야 되고 지금 시장에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예, 압구정동이나 강남 쪽은 프리미엄 많이 주잖아요. 다른 동네는 벌써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고 지금 그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예, 온통 대형주였는데요. 지금 뭐 삼성 대형주 안 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형주에 프리미엄 주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지금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치주 얘기하는데 영원한 성장이 사는 길이거든요. 바둑에서 치면은 예, 수비만 해가지고는 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성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네오이뮤텍이라는 회사는 들어올 때부터 이제 프리미엄 많이 줬던 면역 항문 억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T세포 증폭 면역 항암제잖아요. 그게 주특기인데 임상 이상 환자에 투여했다는 정도? 그게 이제 좋은 얘기고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비소세포 폐암에 관련해서 뭐 환자가 지금 80에서 85% 정도 차지한다는데 22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나오면 이제 대박은 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동사가 뚜렷한 수익 창출하는 뭐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주가 자체가 월봉에서 보면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막 종목을 싸다고 산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앞만 들여다봐도 보통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퍼가 몇 배고 PBR 얼마고 예, 지금은 뭐 수급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시황 그렇게 잘 맞추는 전문가 제가 못 봤어요. 30년 전문가인데 제가 선물도 하고 옵션 선물 다 동시에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는데 그렇게 시황 잘 보고 뭐 제조업 지표가 뭐 50 이상 55 나오거나 이번에 PMI 지수 중국의 5월 지표가 나왔죠. 뭐 49 정도 나왔는데 4월에 47 정도 나와서 조금 좀 좋게 나왔는데 50 밑에는 다 예, 침체 국면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 나왔다는 정도지
그래서 썩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자, 일단 네오이문텍이라는 회사는 바이오 신약 관련해서는 기대감은 갖고 있다는 정도. 공모가 들어올 때부터 비쌌습니다. 엄청 비쌌거든요. 주가가 16,000원.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다른 뭐 카카오에 관련 자회사들도 공모 가격이 너무 높아서 하이브조차도 지금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가 지금 10,000원에 샀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눈 뜨고 봐도요, 10,000원에 사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작년 10월과 11월 딱 2달 아래, 2달 동안에 승부를 걸 이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는 계속 빠졌어요. 보시면 계속 내려앉았잖아요. 이런 건 낙폭 과대로 샀다가는 보초 쓰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동종목에 대해서는 뭐 반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좋아하는 얘기가 반등 시 비중 축소인데요. 지금도 팔아야 될 자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에서는 뭐 꺼내놓을 만한 뭔가 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6,330원이라는 것은 공모가 이후에 5,930원 저점 찍고 너무 많이 빠져서 반발하는 반발 매수 정도에서 자리가 들어왔고요. 지금은 기대할 건 없습니다. 다시 또 바이오 신약이 대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반발 매수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월봉과 주봉의 모습은 음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라는 것보다는 파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고,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제가 6개월, 1년간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10,000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비중이 15%잖아요. 비중도 싣지 말고요. 안 좋은 종목에 비중을 실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7,000원에서부터 8,000원까지 매물이 많은데, 이 매물을 다 소화해서 지지를 싹 바꿔놓으면 동종목은 어디까지 뜰 수 있냐면은, 욕심을 낸다면 매물 공백 구간이 있거든요. 중간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에서는 너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미처 뭐 손쓸 틈이 없이 주르륵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반발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뭐 원숭이 두창까지 나왔잖아요. 코로나 시절이 가지도 않았는데 원숭이 두창까지 왔으니까 세상이 좀 어지러워질 것 같으니까 너무 빠르게 승부 내려 그러지 마시고, 이왕 손실이 발생했을 있고 또 손절가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8,000원, 9,500원까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하면 121선, 요 까만 선이 121선이고, 이 네모친 요 선이 241선이거든요. 한 달이 20일이니까요. 시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과 9,000원 정도 들어오거든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하고, 뭐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대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오이문틱을 저는 추천 안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꿈틀하고 용트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셨다가 8,000원, 9,000원대 오거든 비중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전략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시간을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반등 구간에서 일단은 나오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립니다. 특히 매물대가 많은 가격대 딱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일단은 나오시는 거, 그리고 상황 봐서 조금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매물대가 만약 돌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살짝 9,500원도 언급은 해주셨거든요. 그때 상황 봐가지고 어쨌든 최소한 손실을 줄이시면서 나올 수 있기를 한번 연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서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전화시청자님 대기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시장 대응하시기는 조금 어떠세요? 나아지셨어요? 아니면 계속 힘드세요? 아니, 그래, 네. 그저 저번보다 좀 나아가지고. 조금 지금, 나아지셨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한번 문의 상담 주시는 한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버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33만 4천 원에 35%요. 이거 조금 속성이는 종목이시군요. 네. 33만 원대 진입하셔가지고 비중도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이거. 네, 어떻게 그러니까 모았죠.
아, 모으셨군요. 떨어질 때마다, 예. 네. 참 좋다 했던 주식인데 네이버가, 그쵸? 그쵸. 좀 많이 밀렸습니다. 어떤 고민 좀 하고 계세요? 제 매수가, 까지 올라올란가. 예. 매수가가 최소한의 목표가시고요. 그쵸? 네. 들어가실 때는 얼마 혹시 보고 들어가셨어요? 선생님? 그때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예. 40만 원 초에서 이제 조금씩 자꾸 내려가길래 네네. 이게 이제 모아가지고 또 조금씩 하다 보니까 35%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단가 좀 낮춰주시면 처음에 진입가가 이제 40만 원대부터 시작이 되신 네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거 시간도 좀 많이 기다리신 것 같고 좀 애를 태우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희 목표가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 네. 네. 전문가는 지금 뭐 성장 대표적인 주입니다만은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을 완벽히 잡은 게 맞나 지금 긴가민가한 자리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네이버 어떻게 보시는 종목이세요? 네. 네이버라는 종목, 선정은 잘했습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만큼이나 네임밸류를 갖고 있고, 인터넷 검색 포탈 1위 기업이잖아요. 광고에서 수익 나오죠. 쇼핑, 디지털 간편결제, 공공금융분야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쪽이라든가, IT 인프라라든가, 요즘처럼, 이런 비대면 시절에서는 이런 종목이 대세긴 해요. 그러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좋은 시절에 주가가 이미 많이 프리미엄을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으로 반발하는 정도.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금융 정책 변화가 분명히 하나 있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아시지만 금융 위기 이후 돈 많이 풀었고 코로나 위기에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돈값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돈값이 아니라 똥값이 됐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와 통화 가치의 균형 수준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좋은 게 아니고 너무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거품 해소 차원에서의 불균형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좋은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금리를 마구잡이 올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성장주들이 좀 힘들어져. 재무제표로 본다면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연간 매출로 보나 단기 순이익으로 보나 코로나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든 간에 동사 실적 보세요. 작년에 실적이 16조 4,700억. 금년에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서는 작년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정도로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좀 부진해질 것이다는 부분이 주가 이미 반영됩니다. 부채 비율 40%니까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든 지금 금리가 지금 1.75% 또는 2%, 2.5%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크게 영향받을 기업은 아닙니다. 유보율이 14만 9,170% 이렇게 유보율이 높은 기업 제가 처음 보거든요. 한 2만 프로, 5만 프로짜리는 제가 많이 보는데 유보율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기업이라면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 짭짤하게 수익 잘 내는 기업은 틀림없는데 주가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한번 차트 볼게요. 자, 네이버 차트라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주가는 일봉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반발하는 정도. 주봉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추세는 하향 구간. 중요합니다. 월봉에 들어가 봤을 때 기술적 본다면 동 종목은 아래쪽은 지지대가 열려 있어요. 지지대가 열려 있다는 하향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어디에서 지지받고 올라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25만 원도 갈 수 있고 20만 원도 문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가서 확인하고 올라올지 지금 일봉으로 돌아와 보면 21선 근처에서 지금 반발 들어오잖아요. 매물이 32만 원, 34만 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마 요때 사신 같아요. 그리고 비중을 제가 딱 보니까 35% 정도 되니까 시시한 종목 가지고 단타 이렇게 먹을 것 같지는 않고 종목 선정도 아주 잘했고 단지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400개가 넘는 종목이 아무리 네임밸류가 큰 삼성전자라도 그죠? 500원짜리 동전주라도
타이밍이 아니면 아니거든요. 코인도 보세요. 예, 루난지, 테란지 지금 아주 박살나게 빠졌잖아요. 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네이버는 내재 가치도 좋고 자회사도 실적도 다 좋고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 심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즉 수급에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동 종목은 좋다라는 부분, 시가총액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또 외국인 기관이 손한다는 종목에서는 저도 찬성하지만 지금은 누가 삽니까?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 비중이 지금 53%예요.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3만 원에 사신 거는 타이밍이 문제지 회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갖고 보유하시면서 충분히 본전 나옵니다. 이 종목. 예, 손절 안 해도 될 종목이에요. 승부 고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33만 원과 34만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적어도 트레이딩 기간이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저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힘을 내시고 저는 주봉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주봉을 봐야 돼요. 일봉 보면은 조금 좀 힘이 드니까 주봉에서 드디어 빨간 양봉이 만들어지는데요. 주봉과 일봉은 틀려요. 월봉도 틀리고 이동평균선의 접근 방법은 틀립니다. 이 종목은 아래쪽에 240선이 버티고 있고요. 이 지지선이 보입니다. 이 종목은 30만 원의 안착이 중요하고 지금 산 자리가 33만 원대니까요. 240주선보다는 여기서 단계로 좀 더 접근시켜야 되니까 여기 데드크로스 만든 자리 있잖아요. 들어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니까 여기가 한 32만 원에서 33만 원 근처거든요. 근데 산 자리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중 35% 비중 가지고 샀다 팔았다 뭐 단타 치고 손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길게 보면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35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지금은 반등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반등이 들어와서 어디서 다시 꺾일지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들이 뭐 상승 3파, 하락 2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엘리오파도 잘 믿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말을 믿지 말고 시장이 지금 수급에서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만 보시면 돼요. 개인이 들락날락거리고 지금 개인이 많이 팔더라도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53%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길게 35만 원 이상 손절 안 해도 되니까 이 종목은 굳이 이제 단타나 또는 주린이 입장에서 본다면 손절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단기적으로 26만 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난번 26만 2,500원 무너졌거든요. 26만 5천 원 손절가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저는 34만 원까지 보유 의견,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선생님 손해 안 팔고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 주식이다 얘기해 주시면서 매수가 조금 위에서 목표가 잡아주셨거든요. 네. 네, 이 정도면 또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보시면서 네. 저희가 드린 목표가보다 더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마음 네. 편히 가져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이버 봐드렸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언제 내가 사느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 남국꿈님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도굴협회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겨주셨다고 지금 게시판에 대신 남겨주셨는데 정말 그렇죠. 네,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타이밍 고민도 저희 다 받으니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다음은 저희 러브쏘게님 모셔보겠습니다. 결기 선물로 저희 PD님께서 주실 것 같은데요. 네, 효성태인 씨 채택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높으시군요. 거의 60만 원 근처입니다. 59만 3천 원, 비중은 8%인데 방치하셨던 주식이래요. 너무 좀 내려서 안 보고 계시던 주식인 것 같은데 요즘에 반등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8거래 만에 최근에 저점에서 한 20%가 회복이 됐습니다. 35만 원에서 바닥 찍고요. 지금 현재가는 42만 원 체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5일선, 20일, 60에서 워낙에 좀 밀집이 돼 있었습니다만 돌파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희망 더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다 정말 효성그룹에서 주력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도 타이밍이 문제예요.
아무리 종목이 뭐 업황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가가 내리막이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내려 올라가는 정상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저 뭐 수락산에 쳐다보든 도봉산, 북한산에 쳐다보든 한번 올라가서 내려보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참 힘들어요. 이 종목도 주가가 10만 원 밑에서부터 장장 2020년 그 코로나 국면에 7만 5천 원, 10만 원 밑에서 10배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올랐으니까 절반 정도 이제 되돌려주자. 되돌려주고 지금 봐서는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한 기간 가격 조정인데 풀백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2만 원대에서는 지금은 손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9만 원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펀더멘탈 한번 데려봐도 이 종목은 뭐 보증수표는 아니니까요. BPS가 이렇게 따지면 곤란합니다. 요즘 BPS는 아까 네이버와 봤지만 유보율 상당히 높아요. 유보율이 한 6,000%가 되거든요. 6,000% 되고 부채 비율이 450% 한 3년 전인데 150%, 200% 밑으로 뚝 떨어졌고 EPS도 보면은 매년 증가해요. 3년 전에 2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 작년에 17만 원, 올해는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EPS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BPS도 10만 원, 30만 원, 올해는 한 40만 원까지 가이던스 나온 거 보니까 재무제표에서는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라도 당날 뭐 액면 분할하고 쇼티지 여러 개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9만 원, 5천 원, 9만 원, 5, 6천 원에서 지금 6만 원대잖아.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0배 오른 종목인데 10배건데 지금 주가가 42만 원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자,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9만 3천 원이죠. 비중 좀 실으세요. 아까 그분은 너무 실어서 탈이고 요번은 좋은 종목이긴 한데 타이밍이 좀 늦지만은 59만 3천 원이니까 지금 42만 원대에 비중을 15%까지 좀 맞춰놓습니다. 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해서 비중을 15%까지 맞춰놓고 59만 원짜리 평균 단가 좀 낮춰놓으면 50만 원에서 55만 원, 요 빨간 선에서 올라서가 안착되면요. 저 위에 241선이 있으니까요. 여기 부딪힐 때까지 그래 가져가야 이제 수익이 나니까요.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팔고 멈추고 봅니다. 관망하는 것도 돈 버는 건데 지금 올라오잖아요. 너무 많이 빠져 올라오는 중이니까 올라오는 거는 사야죠.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뭐 쫓아가든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바닥치고 딱 튕겨 오르는 거. 지금 봐서는 효성 TNC는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많이 빠져서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고 서서히 20% 30%라도 올려놓으면 개미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지금은 딱 보유합니다. 비중 제 말 듣고 제가 초우량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해성 DS 3만 원대 밑에 살 때요. 우리 방 회원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답답한 종목 사가지고 참 그린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더블 갔단 말이에요. PMT 6,000원, 7,000원 살 때 만원 넘어가고 막 사라 그럴 때도 안 사다가 지금 6만 원 오니까 아이고 그 종목 이러는데 이 종목 지금 많이 충분히 빠졌고 부장이 보는 시점에서는 이 종목은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질문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니까요. 지금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15%까지 비중을 늘려놓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어디까지 60만 원 넘어가거든 그때부터 팔 궁리를 하시고 3개월 후에 2분기 실적이 나오거든 저한테 질문 다시 한번 하셔도 좋고 지금은 꽉 붙들고 갑니다. 힘내세요. 예. 네, 마지막 멘트에 힘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진단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테리케이님께 저희 러브수기님께 큰 선물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나비님께서는 결계 선물로 효티 제발 익절시켜 주시길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AS 예약해 주셨으니까 그때 한번 저희 더 상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진단받으신 네오이뮤테 비타민님께서도 상당히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저희 전문가님께 남겨주셨고요. 테리케이님께서는 아직 HTS 못 키셨대요. 제주도 오자마자 지금 바로 진단쇼 착석하신 것 같은데 계좌에 숨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붙어 있을 겁니다. 잘 생존 신고되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도 잘 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더 집중해서 6월장에는 수익 더 많이 내셔가지고 이번에는 해외여행 한번 뜨실까요? 제주도 갔다 오셨으니까 여름이 더 좋은데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 진단쇼는 벌써 마무리 인사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조금 지루하네요.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도 오늘은
좀 각계전투 양상으로 해서 다양한 섹터에서의 종목들 반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장을 과연 이 종목과 내가 함께해도 괜찮을까라는 의구심 드신다면 저희 내일도 12시에 돌아오니까 그때도 종목 진단 많이 받아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